윤 대통령 헌재 무력화 비책을 찾았다. 뭘까?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말씀 먼저 드리면은 이재명은 이제 조금 전에 그 정찰투표 첫 번째에서 말씀드린 이유로 당황을 이제 하고 있죠. 상당히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처지가 됐습니다. 2심 재판은 다가오고 그 선거법 2심 재판은 다가오고 또 다른 재판들도 대북 송금 재판부도 또 그 정해지고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1심에서 어처구니 없는 무죄가 나왔던 위정교사 2심 재판부가 오늘 바뀌었는데 그 바뀐 재판부가 무서운 재판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헌재도 그 문영배와 이렇게 어떤 커넥션을 맺어서 신속하게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안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초조하고 불안할 텐데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좀 여유를 찾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헌재에서 여러 가지 초반에 내란 프레임을 세웠던 두 가지 그 홍 장군과 곽종건의 진술 메모 이것이 흔들리고 또 여기다가 워낙 이 민심의 저항이 거세니까 내일은 또 광주에서 집회를 하죠. 탄핵 탄성 집회. 탄핵 탄성 집회에 맞불을 놓는 탄핵 반대 집회를 내일 광주에서 합니다. 광주까지 가서 그렇게 한다는 건 열기가 그만큼 뜨겁다는 이야기고 지금 광주로 가는 전국에서 광주로 가는 KTX 열차표가 다 매진됐다고 합니다. 거기서 또 민심이 폭발할 것이고 내일 또 강화문, 서울 강화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헌재가 지금 기가 꺾이는 거죠. 헌재의 기가 저는 현재 꺾이고 있다고 봅니다. 두 가지. 하나는 재판 심리를 초단기에 끝내서 이재명에게 숨통을 열어주려고 했던 그게 지금 꺾이고 있죠. 제가 첫 번째 정찰투표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이 변론을 속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 기가 꺾였죠. 또 하나는 안에 내용, 헌재 심리 내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상황에서 헌재의 기가 완전히 꺾였고 또 앞으로도 이게 지금 점차 올라가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드린 대로 탄핵 기각해야 된다가 한 10%, 한 달 사이에 10% 올라서 지금 47%까지 됐는데 기각해야 된다가 이게 50% 넘어가면은 빨리 끝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용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헌재는 어차피 이 민심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 8대0 나온 거 보셨지 않습니까? 여론전에서 일방적으로 밀렸을 때 그렇게 됐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상의 시나리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기각 꺾여서 기각이 돼서 직무 정지가 풀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하나 이제 궁금한 것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구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속이 되어 있는데 직무 정지에서 풀리면은 직무 복귀를 어떻게 하나? 옥중에서 직무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일 날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이 돼서 석방이 되면은 아주 금상첨화죠. 금상첨화인데 만약에 그때 석방이 안 된 상태에서 헌재에서 기각돼서 직무 정지가 풀리면은 어떻게 될까? 자, 그때는 보석을 청구를 하면 됩니다. 보석. 이번에도 보석 청구를 할 줄 예상을 했는데 보석 청구가 아니고 구속 취소를 청구를 했죠. 왜 그러냐면은 구속 자체가 일단 어떻게 뉘앙스를 보면 보석을 청구하는 건 구속을 인정을 하면서 이제 풀어주는 거죠. 어떤 사정이 있으니까는. 그런데 구속 취소는 아예 구속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이걸 다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검찰에서 대면 조사 한 번도 안 하고 기소를 했기 때문에 구속이
구속거리가 안 된다. 취소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구속 취소를 신청을 했는데 어쨌든 그건 20일 날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이제 석방이 안 된 상태에서 기각이 되면 일제 보석 청구를 할 텐데 그때 되면 보석 청구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겠죠. 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방어권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것도 그렇지만 국정 운영을 해야죠. 국정 운영. 그런데 그 상태에서 어느 판사가 현직 대통령 이제 직무도 복귀됐는데 뭐 도망의 우려가 있어. 증거인멸할 수 있어. 그러고 하면서 붙잡아 놓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보석 상태에서 이제 석방이 되면은 두 가지 다 되는 거죠. 직무 복귀하고 석방해서 용산 집무실에서 다시 이럴 그 업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법원의 재판은 계속 진행되겠죠. 진행되지만은 결과는 뭐 예상을 할 수가 없지만 아예 사건 자체가 각하될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 기각될 거라는 지금 무죄 나올 거라는 이야기 있고 뭐 그런데 어쨌든 그것은 이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가야 되는 거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뭐 몇 년 걸립니다. 그러면은 임기를 마칠 수가 있는데 그때 국정 운영을 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하면 평가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때 획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개헌이죠. 개헌. 그 상태가 되면은 개헌을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가령 본인의 임기를 한 1년 정도 단축을 시키면서 4년 하면서 조기 대선을 해서 한 1년 정도 앞당겨 대선을 해서 4년 중임제. 지금 그 대통령제 폐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는 단임 대통령제에 대해서 4년 중임제 이런 그 방안을 추진을 하면은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국정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은 충분히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오늘 제가 헌재에서 지금 기가 꺾이는 모습, 헌재의 기가 꺾이는 모습, 뭐 이런 것들 또 최근의 반전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한 생각입니다. 헌재 무력화 비책 찾았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중대 결심 이야기를 했죠. 윤석열 대통령 쪽 윤곽건 변호사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헌재 심리가 계속되면 대리인단은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대 결심이 뭘까? 오늘도 정가의 화제였습니다. 화제인데 여기 있어도 또 일종의 이 역공작 같은 것도 오늘 또 벌어졌습니다. 소위 중대 결심이 대통령의 하야일 것이다. 이 이야기를 누가 적극적으로 했냐면은 최근에 마치 좌파로 전향한 듯이도 보이는 조갑재 씨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방송에 나와서 뭐 하야 어쩌고 운운을 하니까 민주당 쪽에서 하야하게 그냥 놔두지 않겠다. 무슨 뭐 이제 파면이 아니고 하야가 되면은 스스로 이제 물러나면은 대통령으로서 예우 이런 것을 다 받으니까는 그거 노리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역공작을 펼치는 거죠. 자기들이 뭐 하야 이야기를 하야가 중대 결심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자기들끼리 그것은 그냥 우리가 두고 보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그 하야론이 오늘 정가에서 좀 놔둬놨는데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지금 변호인단이나 여권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니 탄핵을 기각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는데 하야는 무슨 하야입니까? 이것은 일종의 역공작 차원에서 나온 이야기고 지금 중대 결심은 이겁니다. 이것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변호인단 총사퇴를 염두에 두고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호인단 총사퇴를 염두에 두고 어제 이야기했는데 그게 지금은 보류가 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변론 재개가 시작이 됐죠. 일단은
10차 변론까지 잡았지만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변호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죠. 총사퇴할 이유가 없죠, 지금은. 이 문영배의 그 속셈이 어제까지는 완전히 감춰져 있었고 어쨌든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하니까 변호인단에서 중대 결심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정이 반영이 됐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 카드는 잠시 접어두는데 그래도 헌재가 다시 이런 그전처럼 그런 계략을 꾸밀 때는 빨리 속전속결로 하려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질문권도 신문권도 안 주고 발언도 막아버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하나의 카드가 있다는 겁니다. 바로 변호인단 총사퇴. 자, 변호인단을 총사퇴를 하면은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이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없어도 계속 심리를 할 수 있다.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오늘 제가 서종욱 그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니 그 변호사라서 심리를 계속 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은 변호사 자격은 있지만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이제 현재 그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까는 스스로 자기 변호하는 그 법정에서 그것도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사인 개인은 이 헌법재판소법에 따라서 반드시 이 변호사의 입회하에 공판이 그 재판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하나의 헌법기관이니까 그냥 그 변호사의 조례가 없어도 받을 수 있다. 또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을 할지를 결정을 하는 거니까 기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사인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이거는 변호사의 조례가 없으면 재판을 진행을 할 수가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일괄 다 사퇴를 하면은 헌재 심리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물론 여기서 또 유권 해석을 놓고 다투겠지만은 어쨌든 헌재가 무력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이 변호인단 총사퇴입니다. 그리고 그 경우에 또 국선 변호인이 들어간다 이런 것도 있는데 형사재판에서는 뭐 그런지 몰라도 여기서는 이 상황에서 국선 변호인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 규정도 없습니다. 그래서 변호인단 총사퇴가 하나의 중대결심 그리고 그러니까는 헌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냥 속전속결로 끝내버리려고 하고 어떤 신문 기회도 대통령에게 주지 않고 대통령이 한 3분 이야기하겠다는데 안 됩니다. 나가세요. 하는 이 행태가 계속되면은 아나무인격이죠. 지금 문형배. 이 아나무인격인 형태가 계속되면 아예 헌재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변호인단 총사퇴인데 일단 지금은 쓸 때가 아니죠. 변론이 다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카드가 윤석열 대통령이 쥐고 있다. 이렇게는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